안녕하세요. 스크랩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염승환 부장님과 박세익 전무님의 영상을 요약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은 이 트렌드에서 염승환 부장님이 13일 증시 시황과 리포트를 리뷰해 주시는 내용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염승환 부장님은 증시가 2에서 3주 정도 횡보할 것으로 보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대형주는 쉬어가고 자금이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락하면 사고 올랐을 때는 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수가 급등하면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만 오르고 강보합장일 때는 대형주가 쉬어가고 오르는 종목 수가 골고루 확산된다고 합니다. 주식은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을 오르기 전에 싸게 사서 진득하게 기다려야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증시보다는 기업이 우선이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FNF, 삼성전기, 효성첨단 소재 다 그런 식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탁금은 7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신용잔고가 많긴 한데 예탁금이 워낙 많아서 영향을 못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제약, 한인제약, 음식료 모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보는 거다. 언젠가는 오른다고 합니다. 여행주가 요즘 뜨겁습니다. 섹터별로 이슈를 보면 MLCC 쪽에서는 일본의 무라타가 PER 26배인데 삼성전기는 17배라고 합니다. 같은 경쟁사인데 삼성전기는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고 삼성이 전기차 쪽으로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하만이랑 삼성전기가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동관이라고 MLCC 대형업체인데 화재 발생으로 삼성전기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MC넥스는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인데 제네시스의 카메라는 모두 MC넥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삼성이 인수한 코어 포토닉스와 자율주행용 카메라를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MC넥스와 삼성이 손을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OLED는 수출이 역대급 최고로 나왔다고 합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관건은 삼성이 언제 투자하느냐인 것 같다고 합니다. 카페24는 무상증자를 결정하였고 KG 모빌리언스는 좋은데 주가는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PER은 10배입니다. 공매도를 영구 금지한다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선거철 때문에 립서비스일지도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중소형주에게는 아주 좋은 이슈입니다. 삼성 SDS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배당을 늘릴 수도 지분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합병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회사니까 홀딩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수익을 내고 한국판 뉴딜 펀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상징성이 보이는 뉴스입니다. 부동산 쪽으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은 선순환 구조, 순기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승환 부장님께서 13일날 나온 리포트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주셨는데 KTNG는 실적이 좋고 망할 회사 아니고 배당도 많이 주지만 해외 수출 비중이 많아 환율 부담이 좀 있다고 합니다. SK는 염승환 부장님이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지분 투자한 미국의 플러그 파워가 르노와 수소 합작 사업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 3법의 통과로 SK텔레콤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합니다. SK와 SK텔레콤의 합병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이 되면 SK의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SK의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M&A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 회사는 M&A를 할 때 지분을 100%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SK 밑으로 가게 된다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M&A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쪽으로도 바이오팜이 시총 12조 원이 되고 펜테코라고 CMO 회사가 있는데 IPO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W게임스는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DDI가 자회사로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되기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준비한다고 합니다. 플레이티카가 또 자회사로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PER이 9배로 하방이 단단해서 좋다고 합니다. 메일 유업은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성장성이 없어서 인기가 없나 보다라고 합니다. PER 6.8배인 가치주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진성 TIC는 굴착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캐터필러 쪽으로 매출이 높은 회사인데 중국 쪽의 굴착기 시장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3일 중공업의 주가가 엄청 날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주력 제품군인 타이어 보강제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또 성장성 섹터인 수소 연료 탱크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일본과 효성 첨단 소재 두 기업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좋아서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PI 첨단 소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요즘 굉장한 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가격 단가도 올라가면서 물량도 많아지는 흔치 않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 말고 눌러줬을 때 사야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크랩은 3프로TV에서 가져왔습니다. 1월 9일 박세익 전무님을 모시고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상담을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가치주를 찾다가 언젠가부터는 테마주만 찾게 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세익 전무님의 조언은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주식 투자는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 테마, 대북 테마, 몇 년의 사이클을 보고 저가에 매수해 파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마약과 같다. 라고 합니다. 실적 테마주, 업황 테마주에 투자해야 하고 좋은 주식을 사서 팔지 않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세익 전무님은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한 주만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깨지다가 한 방에 크게 먹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팔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겨내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남들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박세희 전무님은 원래 100을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30만 먼저 투자하고 발을 담궈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실패 이유는 뭔가를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수익을 냈고 경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업들을 먼저 발굴해내 미리 사놔야 된다고 합니다. 경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조짐은 신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12월 수출은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요즘 다 나옵니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지는 12월 수출 종목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섹터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실적과 연관 안 되는 기업은 버리고 실적을 쫓아가되 지금이 피크가 아닌 아직까지는 싸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비교, 비난, 비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모르는 것은 사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적과 연관되지 않는 테마주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